자,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똑딱똑딱. 어느덧 내일과 모레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달력 보시죠. 내일 김혜경 씨 1심 선고 나와요. 모레 남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와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둘 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 선고될 김혜경 씨의 유무죄와 관련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같은 혐의로 김혜경 씨를 수행하고 법인카드를 결제하도록 한 수행원 배모 씨에 대해서는 최종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혐의. 그럼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 배모 씨는 3심 항고도 포기했어요. 징역 10개월 확정이 됐어요. 김혜경 씨 같은 사건이에요. 벌금 300만 원 구형. 내일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증거와 김혜경 씨와 관련돼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배치되고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김혜경 씨와 가까운 증인들이 위증을 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의원 배우자가 김혜경 식사 모임 동석자인데 내 밥값은 내가 현금으로 냈어요.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이거 선서하고 증언한 거죠?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그런데 재판부 해당 식당 포스기 결제 내역 가져와 해서 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현금 결제 내역이 포스기에 없다는 거예요. 7월 20일 룸 13번 현금 결제 내역 없다. 8월 18일, 8월 25일 현금 결제 내역이 없다. 포스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한다. 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면서 저분들의 어떤 위증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김혜경 씨 변호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포스기에 누락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요식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시대의 변명이다라는 비판적인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긴 합니다. 들어보시죠. 증인 진술이랑 결제 내역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후 진술 준비하신 거 더 있으세요? 검찰 구형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 자료나 그 포스업체 자료만 가지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현금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이 현금 거래했다는 증언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배 씨와의 공무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말씀 없으신가요? 당연히 공모하지 않았죠. 궁금한 게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법대 교수도 하셨잖아요. 네네. 증언과 증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증거는 국세청 자료와 포스기예요. 증언은 그냥 내가 현금으로 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은 아니 국세청 자료랑 포스기 갖고만 어떻게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세청 자료랑 포스기에도 안 남아있으면 그분들이 현금으로 냈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무슨 자료로 뒷받침하나요? 지금 뒷받침 못하고 있는 거죠. 현금 냈다고 하는 분들은. 글쎄요. 조금 전에 나오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님이세요. 네네.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법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 탁자 위에 빵이 있었는데 그 빵을 정혁진 변호사가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 사실 같은데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주장하려면 CCTV를 하든 증인을 세우든 누구를 세우든 해가지고 심증만 가지고 안 된다. 먹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갖다 하고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지. 저는 먹지도 않았는데 없는 걸 보니까 네가 먹은 게 뭐 100%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진짜 억울해 보이세요, 근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요. 이게 법의 기본인데 저렇게 유명한 변호사님이 법조 경력이 30년도 훨씬 넘고 40년 가까이 되는 변호사님이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그만큼 굉장히 궁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국세청 자료에도 없고 네네. 포스기 기계에도 안 남아 있으면 도대체 현금으로 냈다라는 기록은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CCTV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것과 관련된 증언은 위증이라는 이야기고요. 저거 누가 위증을 했는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역 국회의원 중에 최고위직 의원의 사모님이 저런 위증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저분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위증을 교사했는가? 위증보다 위증 교사가 더 중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혹시 김혜경 씨나 아니면 배모 씨나 이런 사람들이 위증 교사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수사해서 판결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독 이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돼서 현금 결제를 했다라는 주장들의 기록만 없다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배치 상황은요, 비단 저 국회의원 배우자의 증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유죄를 받은 배 씨도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법인카드로 결제한 배모 씨 5인분 밥값 결제했거든요. 법정 진술. 아, 그거 김혜경 씨랑 사모님들이 드신 밥값 결제한 게 아니라 수행원 밥값이에요. 그리고 2인분은 내가 음식 포장한 거예요. 왜냐면 금액이 같거든요. 5명이 식사한 거, 결제된 거. 자, 그래서 검찰은 5명이 식사한 걸 법인카드로 결제됐네. 내용과 몇 인분도 딱 맞다라고 하자 배모 씨가 그걸 부인하며 3인분은 수행원이 먹은 거고 2인분은 내가 포장한 거예요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포스기에는 포장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포스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포스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안형환 의원님, 네. 제가 어제 마침 이제 요식업을 좀 크게 하시는 대표들과 좀 만났어요. 매장도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백종원 씨만큼은 아닌데, 이거 물어봤어요. 포스기에 포장 기록하고 현금 결제 내역이 그렇게 많이 누락돼? 라고 물어보니까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거 누락되면 나중에 이 요식업 운영하는 분들이 탈세나 세금 탈루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다. 웬만하면 누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포장도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당 업소, 해당 식당 주인이 아마 항의를 하고 무슨 뭐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지 해야 될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밥값을 이제 뭐 문제가 되면은 이제 저런 경우가 이제 정치인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또 공무원들 무슨 뇌물죄 위반 뭐 이런 또는 김영란법 위반 이런 거 관련되면은 변명이 이거죠. 나는 현금으로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자들이요. 또는 뭐 저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를 냅니다. 일부러? 자기 것만 냅니다. 일부러? 저도 행정부에 있을 때 무슨 이제 뭐 관련 뭐 인사들하고 밥을 먹게 되면은 일부러 사실 4분 n분의 1을 해가지고 제 것만 카드를 끊습니다. 제가 왜? 나중에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 깨끗한 거죠. 뭐 10만 원이 나왔다. 그럼 4명이다. 2만 5천씩 딱 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는 일반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언 방법, 그러니까 수법이 현금으로 냈다. 저게 단골이다는. 단골 수법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왜 이재명 대표 부부 사이에서 저렇게 위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참 궁금해요. 왜 근데 위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거짓말, 위증. 물론 이제 뭐 저건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특히 식당 포스기가 그렇습니다. 보통 식당이 한 중간에 있어요. 종업원들 언제든 접근할 수 있게. 예. 거기서 이제 종업원이 누릅니다. 누를 때는 주문하고 이게 배달인지 식당에서 먹을 것인지 구분이 그 자리에서 돼요. 아, 전문가시네요. 잘 알죠. 제가. 예. 사회부 기자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헷갈릴 수가 없는 겁니다. 포장은 포장이란 버튼이 있죠. 그럼요. 저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것은 아마 그 자리에서 현장에 냈다는 이야기죠. 주문해서 외부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또 10,000분의 확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네. 그러나 재판부가 10,000분의 1의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재판할 리는 없죠. 네. 모든 게 상식에 준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재판부가 복잡한 재판이 아닙니다. 저건. 그다음에 이제 배 씨가, 이른바 수행비서인 배 씨가 자기의 상사이자 지휘관인 김혜경 씨의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쓰고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그냥 거기서 자기 밥 사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김혜경 씨의 지시하가 없이는 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이 복잡한 재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김영주 의원님 애티튜드의 논란도 일고 있는데 사실은 공직자 배우자잖아요. 김혜경 씨 경기도지사의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무언가 사법부와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거나 교란시키기 위해서 개연성 떨어지는 되도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두 분의 지금 비판이시잖아요. 예를 들어 포스기 자료도 나오고 국세청 자료도 나오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까지 딱 떨어지자 그 현금으로 냈는데 하지만 입증할 증거는 없어요. 그냥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하고 몇 인분까지 딱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사법부도 이게 맞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3명은 현장에서 먹었고 2명은 내가 포장한 거예요. 그런데 포장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포스기에도 안 나왔어요. 그러자 뭐 대한민국 국세청 자료랑 포스기에 없으면 다 없는 거냐 라는 주장이 차라리 우리가 부주의했습니다 라고 유죄 받아도 김혜경 씨한테는 큰 뭐 정치적 타격이 없는 혐의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개연성 떨어지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사실 한결의 논란이 또 있거든요. 유무죄를 떠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태도보다는 김혜경 씨의 근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정치를 하지 않는 서울시 시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고 부시장은 오히려 정무부시장인데도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치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면 선관위 직원을 불러서 선거법에 변화된 것을 보고받은 이유는 그만큼의 자기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최소한 대선 후보의 부인 같으면 그 정도의 숙지를 해야만 된다. 그동안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부인으로서 전혀 그런 데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몰랐다라고만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이건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여사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거 큰일 나. 배 씨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이게 정상적인 여사의 태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 2, 3단계 가장 기본적인 ABC를 다 위반했다라는 혐의잖아요. 1단계는 선거 기간에 선거에 출마하는 남편의 배우자가 다른 이 표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아내에게 접대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야 된다. 그런데 이 밥값을 대신 내주었다라는 의혹이 자기 돈으로 낸 것도 불법인데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10만 원, 11만 원 돈이 뭐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김혜경 씨 같으면 같이 만날 수 있는 부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내줍니다. 다음에 우리가 뭐 덕담 형식으로 저희들이 잘 돼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저 타이밍에 있어서 본인이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변호사도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명분이 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포스기 얘기요? 자기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수십 년 변호사 하신 분인데 할 말이 없다 그런 뜻하고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김혜경 씨가 2020년 대선 기간에는 잘못했다. 선거 후에도 책임지겠다라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과와는 달리 지금은 나는 몰랐다라고 빠져나가는 듯한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더니 지금은 나는 몰랐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네네. 정치권에서
잘못했다. 법적으로 책임질 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의 사실은 큰 몸통은 법인카드로 과일, 소고기, 초밥 또 뭐 있었죠? 한우, 소고기 한우. 또 뭐 있었죠? 또 덮밥, 과일도 있고요. 샴푸.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자 총체적으로 다 미안하고 책임지게 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분, 아주 작은 식사비건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나는 몰랐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 논란인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법인카드를 쓴 게 이거 한 건이었다. 그러면 뭐 10만 얼마짜리인데 그거 해봤자 뭐 그다음 검찰에서도 얼마 구형했습니까? 300만 원 구형했다고요. 그런데 그 배모 씨 관련해서는 그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10개월에다가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모 씨의 형은 뭐였냐면 이 기부행위 플러스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모 씨가 이 그 징역 10개월 받은 거는 이게 다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10개월 받은 거고요. 그렇군요. 기부행위는 3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150만 원, 뭐 한 150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까짓 거 벌금 맞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게 되면 그렇죠. 줄줄이다. 줄줄이죠. 그게 법인카드 지금 확인된 것만 김동연 지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100건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합치니까 몇 천만 원 된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걸 인정하는 데다가 만약에 검찰에서 배모 씨와 그 조명현 씨 그 연봉까지 치면 몇 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고손실죄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인카드를 경기도 도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김혜경 씨 쓰라고 법인카드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법인카드 누구한테 준 겁니까? 그 경기도 지사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김혜경 씨는 끽해야 공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인카드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불똥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 튈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게 업무상 배임죄 넘어서 가지고 국고손실죄까지도 비화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씨는 요만하지만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김혜경 씨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요게 하나 더 김혜경 씨 주장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결제를 시키지도 않았다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앞서 변호사는 법인카드로 다 그거 결제된 거 아니다라는 취지했잖아요. 네네. 현금으로 결제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혜경 씨 해명은 관여하지도 않았고 결제시키지도 않았다라는 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나 몰랐는데? 내가 결제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다 결제했네? 라는 약간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진 앵커가 아주 정확하게 그 날카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변호인하고 김혜경 씨하고 그다음에 배모 씨하고 3자 간에도 말이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3명 중에 몇 명은 아니면 3명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하고 똑똑한 재판장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혜경 씨 측의 해명이 그리고 배 씨의 증언이 증거나 다른 정황들과 일치하지 않고 뭔가 엇박자가 나는 듯하자 김혜경 씨조차도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좀 상황이 의심스럽다고 말입니다. 범행에 관여 안 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 같다.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금만 사건 만들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용환 의원님. 저기 이제 재판부가 괘씸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변명입니다. 네네. 네.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만 일삼는다. 이제 이게 재판부의 판결에 많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그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상하다는 것은 변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뭔가 내가 봐도 이상해. 나는 개입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좀 솔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의도로 저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양 옆에 지금 변호인단이 변호사들이 계시지만은 저 변론도 변호사대에 써주거든요. 최후 변론도 가장 재판부를 거슬리지 않게 또 법적으로 좀 피해가는 차원인데 저 멘트를 보면서 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부의 변명으로 보이지 않게 최후 진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그 최후 진술 보면서 아이고야 변명하고 있구나. 부인하고 있구나. 네. 뻔한 사실인데 네. 할 때 약간 괘씸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김혜경 씨가 몰랐다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대북 송금 관련 이런 사건에 다 네.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몰랐으면 앞으로도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청와대 가서 부하들 직원들이 하는 거 다 모를 거 아닙니까? 네. 김여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몰랐다. 그럼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산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됐다. 밑에 제2부속실 직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몰랐다. 저 상태로 모를 수밖에 없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몰랐다는 변명도 한계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르는 것도 한두 번이다. 아, 그럼요. 지금 부부가 다 몰랐다는 거예요. 저렇게 모르는 부부가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모르게 되는데 그래서 저건 적절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내일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지만은 여러 가지 김여경 씨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한 구석이 많은 사건입니다. 네.